안녕하십니까, 차리남입니다. 전일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조정을 받은 비트코인. 이러한 조정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빠르게 변화가 감지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지를 못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의 첫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면서 비트코인이 1억 돌파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500만 원대에서 계속 머뭇거리다 보니까 상승 견인에 좀 부족했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새벽 1시 30분에 미국 정부 실크로드 압수 29,800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다. 우리 독일 정부 때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미국 정부 물량이 이체되면서 시장에 곧 나올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저는 반영이 되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독일 정부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시오. 나온다 했지만 시장에서 일부 팔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물량은 시간 외에서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 미국 정부가 지금 이 물량들을 특히 69,000 BTC를 다 시장에 내놓는다면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미 대선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겠죠. 미국 정부 지금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를 당선시켰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시장에 다 내어놓을까요? 자, 이것만 생각하면 분명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이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다만 움직이는데 제한은 분명히 있다. 이 소식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제약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안 움직였다. 다른 코인들 뭐 어제 제가 얘기했던 리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과 양대 산맥 이더리움을 비교를 해보면 시장의 변화를 투자자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비트코인을 보면 전일 이렇게 음봉이 났어요. 그런데 앞에 것만 같이 이렇게 본다면 정말 짧지만 쌍봉이 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격대를 지켜주느냐 아니면 다시 여기까지 밀리느냐. 지금 현재 흐름은 비트코인의 상승보다 이쪽의 가능성을 무게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일 비트코인이 보시는 대로 9,700 고점 찍고 시가 9,500 종가가 9,300입니다. 그죠? 음봉이 크게 났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내리면 이더리움도 같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큰 폭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봉이 됐어. 물론 고점보다는 밀렸지만 양봉이 났다. 여기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이 적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물량이 나오는 거지 이더리움이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뭐냐 하면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순유출 규모가 지금 보시는 대로 3.56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줄었다는 겁니다. 점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4일 만에 17% 정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지금 점점점 물량이 줄다 보니까 대신 반대로 현물 ETF 속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플러스가 나는 비트코인이 내리더라도 플러스가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그죠? 이 비트보다는 이더를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아직까지 뭡니까? 비트코인의 손자, 아들 이런 쪽 종목들이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SV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났어요. 어떻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9,500만 이상을 유지하니까 비트코인 SV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또 보시는 대로 비트코인 캐시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내린다면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는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매도 압력 때문에 매수세가 몰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더리움 쪽으로. 이더리움의 최대 악재가 그레이스케일 물량이었는데 이 물량이 줄으면서 양봉을 내기 시작을 했다. 자, 이 이더리움이 올라가면서 500만 원을 찍었다. 돌파를 한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것이. 자, 이더리움 클래식 보니까 오른 게 별로 없네. 자, 얘도 보면 전일 윗꼬리를 달았지만 여전히 볼벤 중간선을 지켜주고 있네. 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주면 클래식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뭘 항상 얘기를 합니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얘기하죠. 근데 역시나 보시는 대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훨씬 더 상승폭이 큽니다. 그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 시총이 약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SV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매수해서 들고 가시는 게 다음 상승을 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더리움 계열 쪽을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훨씬 빠르고 훨씬 폭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분 전문가의 분석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의 발빠른 변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종목 추천 문의 이런 걸 원하신 분들은 010-2164-488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자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간절해야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지 마세요. 100점 100패합니다. 간절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분명 수익으로 전환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